네, 여러분은 지금 나우제주TV 증권경제방송 돈의 맛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오늘장에서 핫했던 테마와 관련된 이슈 함께 나눠볼 텐데요. 채널 고정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올라올라 김은수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테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엔터주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 엔터주의 성장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는 물론이고 이 행사들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엔터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빨리 저도 이렇게 공연 보고 네. 그러는 시간들이 정말 이제 꿈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맞아요. 실현 가능성이 또 앞에 도래왔다고 하니까 네. 사실 이 코로나가 엔터업계에서는 막연히 위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네. 기회로도 작용한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이 엔터 업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투어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제 대규모 투어가 많이 취소가 됐고 관련 상품, MD, 온라인 콘텐츠 등 이런 부가 매출원이 확대되면서 깜짝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서트를 못 가거나 음반을 비롯해서 굿즈를 사는 팬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 이 온라인 콘텐츠를 쏟아내면서 글로벌 팬덤 현상이 많이 가속화된 것이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1분기에 콘서트 없이도 호실적을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모두 막혔지만 이 실적은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코로나 1년 국내 엔터 3사가요,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YG의 매출액이 97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이익은요, 95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JYP 같은 경우는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23억, 138억 원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이 기대치가 영업이익이 83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66%를 상회하는 호실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요, 1분기 매출액이 1,542억 원으로 이 3사 엔터 중에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지난해 동기 대비 815.6% 상승한 1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속한 하이브까지 1분기 활동 아티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억 원대 매출, 또 2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해외 관련 이슈, 좋은 또 뉴스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특히 이 해외 성장세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 성장세가 참 뚜렷한 성장세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음반 수출액이 약 1,51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올해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서 이 1분기 만에 지난해 수출액의 41%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1분기는 아티스트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수기임을 고려할 때 놀라운 성과라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온라인 콘텐츠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이 글로벌 팬덤 형성이 가속화된 덕분이라고 업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에 이 방탄소년단이 처음 시작한 기획사 자체 콘텐츠를 타 기획사, 타 아이들도 너도 나도 없이 사용을 하면서 이 팬층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 성장세 사실상 BTS가 거의 뭐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렇게 팬덤이 글로벌화되고 또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됨에 있어서 팬 플랫폼의 영향도 컸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SM 엔터테인먼트의 리슨, NC소프트가 개발한 유니버스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SM은 스타와 그 팬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 디어유 버블의 그 성장세를 참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SM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뭐 JYP, FNC, 또 젤리피쉬, WM 등 이 타 기획사의 아티스트들도 참여를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 이 매출액이 역시 10배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해외 가입자 수가 70%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SM의 디어유는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절차에도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 디어유가요, 이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IPO 공개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디어유는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장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고요. 이 디어유는 팬이 가수와 1대1 채팅 형식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독 경제 서비스로서 디어유 버블을 핵심 사업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디어유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도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SM과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8월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 콘서트 전문 회사 이 비욘드 라이브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공연이 중단된 데 따른 한시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유료 온라인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네이버의 투자를 받아 기업이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일 SM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SM 스튜디오가 보유한 주식회사 디어유의 지분 23.3%를 JYP가 취득을 했다고 합니다. 협력을 강화해서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양사의 시너지로 이 디어유 버블을 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모바일로 좀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요, 엔터사들은 이 플랫폼 강화는 물론 메타버스 사업과 연관성을 지어서 이 네이버 서피스, 제페토에도 좀 도전을 하는 등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접점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앞으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 시장이 오프라인 콘서트나 행사가 확대된다고 해서 위축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콘서트 등이 더 확대되면 이 엔터사들은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한 줄평 나온 토끼가 또 나오네요.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수익성 측면에서는 일단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 수익성은 크게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티켓이라는 게 온라인보다는 그래도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가서 열광하고 이게 이제 아티스트들도 그런 부분들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의 어떤 모든 공연들, 그 다음에 이동들이 좀 금지가 됐지만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 아닙니까? 그렇죠. 자, 시장은 양분화된 겁니다. 제가 과거에 좀 이런 얘기 했었어요. OTT 관련 종목 이야기할 때 OTT의 시대가 도래됐다고 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난다면 OTT 시장이 지속될 것인가? 우리가 집에서 IPTV 통해서 우리가 컨텐츠를 접하고 하는 게 좀 불편함이 없었죠.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거는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TV가 있어도 모바일이나 휴대폰으로 우리가 좀 보다 좀 이 손쉽게 좀 이 컨텐츠를 좀 즐기는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생활 패턴이 좀 익숙해졌는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게 만약에 끝날 것인가.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OTT 시장이나 엔터도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시장 파이는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파이가 좀 줄어들 것이다. 상대성입니다. 오프라인의 매출 타겟을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 시장에서 이끌어냈는데 다시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 오프라인의 어떤 성장성이 완화가 된다면 사실은 그렇죠. 온라인 이 플랫폼의 어떤 이 비중은 다소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미지의 세계였던 이런 플랫폼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됐던 측면에서는 엔터사들 어떤 수익 구조의 다변화를 좀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오늘 또 난 기사를 보니까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받았던 이 대중음악 공연이 오늘부터 또 재개가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엔터주에게는 굉장한 또 호재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뭐 제일 요즘 뭐 가고 싶은 거 뭐 야구장, 뭐 그쵸. 스포츠 경기장, 그다음에 콘서트, 직관. 연극, 뮤지컬 뭐 등등등의 어떤 문화 행사, 뭐 심지어는 극장도 좀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7월 달까지의 접종 예상률이 한 1,000만 명 좀 넘을 것이다. 지금 빠르게 좀 접종이 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좀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정부의 백신 접종 이후의 어떤 삶의 변화, 생활 패턴의 어떤 변화가 이 시장의 어떤 경기 회복, 특히나 피해주로 구분됐던 이런 업종들의 회복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단 엔터만 아니라 여행, 항공 관련돼서 뭐 국내 카지노 회사들도 있죠. 강원랜드의 그렇죠. 경우에도 뭐 이런 어떤 모멘텀의 부분에서는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엔터주들 흐름을 살펴보면 5월부터 상승세를 보였고 또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엔터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엔터주는 뭐
국내 뭐 3대 기획사, 4대 뭐 5대 기획사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사실 엔터주만 주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 엔터주 이후에 엔터주에서 컨텐츠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자회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의 어떤 연계성까지 있으면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은 엔터주의 큰 카테고리를 제가 한번 분석해 봤는데 잠깐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JYP,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펜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큐브엔터, SM, FNC 엔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다소 빠졌던 회사들도 있습니다. 자, P계 이 선택의 어려워요. 마음은 제 마음이죠. 오. 선택은 제 마음이기 때문에 자, 오늘 준비한 8종목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 모멘텀이 좀 있던 종목들 하이브와 SM이 있었고요. 최근에 JYP에서는 이 별다른 어떤 이 모멘텀은 SM의 자회사의 이제 신규 투자한 그런 내용들이 한번 부각이 됐었죠. YG 엔터테인먼트는 기업의 어떤 그룹 내 연예 기획사 내부의 어떤 이 악재적인 어떤 상황들이 현재까지 아주 회복되고 있지 않은 흐름들 때문에 약간 엔터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충 한 3종목 정도 추천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이브, SM,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골라봤는데 자, 이 내용들 지금 뭐 엔터의 어떤 이 사업 흐름에 대해서 수익 개선적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충분하게 이 3종목의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그리고 모멘텀이 예상되는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또 그래도 예고편 안 해주시고 밀당 안 하시고 또 하이브, SM, JYP 또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까 예, 네, 말씀하시죠. 계속해도 될까요? 네.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또 연관된 거에 또 콘텐츠주가 있다. 과연 그럼 콘텐츠주에는 뭐가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하는 OTT, 지금 CJ ENM의 시장 공략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관련돼서 그런 어떤 대형 매개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콘텐츠의 제작사, 영상 제작사들의 어떤 관점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진다. 엔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엔터에서 자회사에 관련된 굿즈를 만드는 그런 회사의 연속성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섹터는 코로나19의 피해주에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코로나19의 회복주로 개선이 된다면 이 개선되는 이 항목은 엔터주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항공, 여행 관련된 모든 섹터에 다 연계성이 있죠.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의 하나의 관점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흐름은 투자 이후에 온라인 플랫폼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그 만든 이후에는 어쩔 건데 이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보낼까 대표님? 우리 아나운서님 어떻게 변할까요? 글쎄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백신 접종 기대감도 있고 이런 네. 부분이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또 오프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도 좀 함께 성장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내용이고요. 네. 지금 이 시장의 확장성은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의 생활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돼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어땠었지 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맞아요. 1년이 좀 넘었지만 그때 어땠는지가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회사의 주가를 찾아보면 거기에 답은 항상 있다. 이 점을 각별하게 좀 유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의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결론을 내주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오늘 저희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시면 상단 하단에 있는 번호와 카카오톡으로 연결해 주시면 더 자세하게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종목만큼은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여기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돈의 맛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한가를 꿈꾸는 남자 민경철 전문가의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분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돈의 맛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